강아지가 산책 전후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 강아지는 산책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부터 이미 산책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리드 줄을 꺼내기 전, 문을 열기 전, 신발을 신기 전부터 강아지의 뇌는 산책을 예측합니다. 이 예측이 시작되는 순간 강아지의 태도는 이미 변합니다. 산책 전 강아지가 보이는 흥분, 초조함, 집사를 따라다니는 행동은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기대와 긴장이 동시에 섞여 있습니다. 강아지는 산책을 밖에 나간다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산책은 정보가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 전 강아지는 집사를 계속 확인합니다. 집사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시선을 놓치지 않으며 문 쪽에서 맴돌거나 갑자기 평소보다 더 애교를 부리기도 합니다. 이 행동은 지금 곧 큰 자극이 올 것이라는 예측 반응입니다. 이때 집사의 태도는 강아지의 산책 전체를 좌우합니다. 집사가 급해지면 강아지는 더 흥분합니다. 집사가 차분하면 강아지는 흥분 속에서도 안정 기준점을 찾습니다. 이 기준점이 바로 산책 전 태도의 핵심입니다. 산책 전 강아지가 집사에게 과도하게 매달리는 경우 그것은 사랑 표현이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확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내가 통제해도 괜찮은가? 강아지는 집사의 반응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 합니다. 그래서 산책 전 강아지가 집사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기대와 함께 아주 미세한 긴장이 섞여 있습니다. 이 긴장이 정리되지 않은 채 산책이 시작되면 그 여파는 산책 중과 산책 후까지 이어집니다. 산책이 시작되면 강아지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집 안에서의 강아지와 밖에서의 강아지는 감각 사용량 자체가 다릅니다. 밖에서는 시각, 청각, 후각, 공간 감각이 동시에 최대치로 작동합니다. 강아지는 걷는 동안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수십 개의 정보를 처리합니다. 지나간 개의 흔적, 방금 스친 사람의 냄새, 멀리서 들린 소리, 바람 방향의 변화까지 이 모든 것이 강아지의 신경계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산책 중 강아지가 집사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무례가 아닙니다. 이미 처리해야 할 정보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강아지는 산책 중 집사를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환경을 중심에 둡니다. 이것은 관계의 약화가 아니라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문제는 이 상태를 집사가 오해할 때 발생합니다. 산책 중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계속 앞서가거나 냄새에만 집착하는 모습은 집사를 서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강아지는 관계를 끄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잠시 뒤로 미뤄둔 것입니다. 강아지에게 산책은 관계 시간보다 정보 처리 시간이 우선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은 산책이 끝나갈 때쯤입니다. 정보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환경이 다시 예측 가능해질 때 강아지는 서서히 집사를 다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환이 일어나는 지점이 산책 후 태도의 변화를 만드는 첫 번째 분기점입니다. 산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강아지는 다시 한번 변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사람이 기대하는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산책이 끝났으니 기뻐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은 강아지들은 집에 돌아온 직후 조용해지거나 집사를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 행동을 보고 집사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책이 재미없었나? 나한테 삐졌나? 하지만 이 태도는 감정 소진의 결과입니다. 강아지는 산책 동안 수많은 감정 반응을 겪었습니다. 흥분, 경계, 호기심, 약한 스트레스, 안도감. 이 감정들은 산책이 끝난다고 즉시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 안에서는 아직 정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산책 직후 강아지가 집사에게 즉각적인 애정을 보이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 시점에서 강아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극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조용한 공간, 예측 가능한 환경, 그리고 강요 없는 거리. 강아지는 이 조건이 갖춰질 때 비로소 감정을 정리합니다. 이 정리가 끝나야 강아지는 다시 관계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산책 후 강아지가 잠시 혼자 있으려 하거나 바닥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거나 시선을 피하는 행동은 회피가 아니라 회복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방해하면 강아지는 산책 후에도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 집사가 계속 말을 걸거나 만지거나 놀이를 요구하면 강아지는 더 늦게 회복합니다. 산책 후 태도의 변화는 강아지가 집사를 덜 좋아해서가 아니라 지금은 아직 관계를 다시 꺼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집사와 강아지 사이에는 작은 오해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집사는 서운해지고 강아지는 압박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이해하는 순간 산책 전후의 태도 변화는 문제가 아니라 설명 가능한 현상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집사의 선택이 중요해집니다. 산책 전에는 흥분을 키울 것인지 기준을 만들어줄 것인지, 산책 후에는 관계를 요구할 것인지 회복을 기다릴 것인지, 이 선택이 반복될수록 강아지의 태도는 점점 고정됩니다. 강아지가 산책을 마치고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순간부터 두 번째 중요한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겉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강아지는 크게 움직이지도 않고 특별한 행동을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아주 복잡한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산책 중에 받아들인 수많은 정보들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강아지는 그 정보를 위험, 중립, 안전으로 하나씩 재분류합니다. 이 재분류가 끝나기 전까지 강아지는 관계에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책 직후 강아지가 집사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시선을 피하거나 혼자 자리를 잡는 행동은 관계 단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 정비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강아지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집사의 태도입니다. 집사의 움직임이 빠를수록, 목소리가 커질수록, 접촉이 잦아질수록 강아지는 더 늦게 안정됩니다. 반대로 집사가 조용하고 환경이 예측 가능할수록 강아지는 정리를 빨리 끝냅니다. 이 차이는 아주 분명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정리가 끝난 강아지는 서서히 방향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집사 쪽으로 고개만 돌리고 그 다음에는 시선이 오래 머물고 마지막에는 몸 전체가 집사를 향합니다. 이 접근은 요구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강아지는 정리가 끝났을 때만 집사를 다시 선택합니다. 이 선택이 반복되면 강아지는 산책 후에 항상 같은 흐름으로 돌아옵니다. 조용히, 천천히, 확신을 가지고 이 흐름이 만들어진 강아지는 산책 후에도 불안 행동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흐름이 자주 끊긴 강아지는 산책이 끝난 뒤에도 계속 서성거리거나 짧은 소리에 놀라거나 집사를 피하면서도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는 불안정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 태도는 강아지가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아주 정확한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책 후 행동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산책 전과 산책 중의 누적 결과입니다. 산책 전 집사가 흥분을 키웠는지, 산책 중 강아지가 충분히 멈추고 냄새를 맡을 수 있었는지, 산책 후 정리할 시간이 주어졌는지, 이 세 가지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이 하나라도 끊기면 강아지는 산책을 마친 뒤에도 완전히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산책 후 행동만 보고 강아지를 판단하면 문제를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강아지는 항상 흐름으로 반응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집사는 강아지를 통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대신 환경을 설계하게 됩니다. 이 설계가 강아지의 태도를 가장 안정적으로 바꿉니다. 강아지가
산책 후에 집사 곁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강아지마다 다릅니다. 어떤 강아지는 몇 분이면 충분하고 어떤 강아지는 한참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감각 민감도의 차이입니다. 자극에 민감한 강아지는 더 많은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때 집사가 기다리지 못하면 강아지는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관계에 끌려오게 됩니다. 이 경험이 반복되면 강아지는 산책 후 관계 자체를 부담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아지는 산책 후 집사를 피하면서도 불안해 보이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것은 집사가 싫어서가 아니라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아지는 준비되지 않은 관계를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이 본능은 자기 보호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가 산책 후에 왜 안 와? 라고 느끼는 순간 강아지는 아직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존중받은 강아지는 다음 산책에서 조금 더 빠르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기다림이 반복되면 강아지는 산책 후 흐름을 스스로 조절하게 됩니다. 이 자율 조절이 생긴 강아지는 산책 전 태도에서도 변화를 보입니다. 문 앞에서의 과도한 흥분이 줄고 집사를 향한 확인 행동이 더 차분해집니다. 산책이 불확실한 사건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루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까지 오면 산책은 강아지에게 에너지 소모 시간이 아니라 감정 안정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직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산책 중에 어떤 자극을 받았느냐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거리의 산책이라도 마주친 상황에 따라 강아지의 회복 속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집사는 왜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불안한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강아지에게 산책은 운동이 아니라 감정 경험입니다. 그래서 산책의 결과는 항상 행동으로 남습니다. 산책이 끝났을 때 강아지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는 그 산책이 강아지에게 어떤 경험이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산책이 끝난 뒤에도 강아지가 계속 긴장해 있다면 그 산책은 회복이 아니라 과부하였습니다. 강아지가 집에 와서도 쉽게 눕지 못하고 같은 공간을 계속 맴돌거나 작은 소리에도 반응한다면 그날의 산책은 강아지의 감정을 정리해주지 못했습니다. 이때 집사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산책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강아지는 많이 걷는다고 안정되지 않습니다. 정리될 수 있어야 안정됩니다. 정리는 강아지가 스스로 멈출 수 있을 때 일어납니다. 멈추지 못한 산책은 강아지에게 계속되는 입력만 남깁니다. 그래서 산책 중에 강아지가 멈추려 할 때 리드줄을 당기거나 계속 앞으로 가게 만들면 그 산책은 강아지를 지치게 만들 뿐 편안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산책의 질을 바꾸는 것은 강아지를 더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가 스스로 멈추게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허용은 강아지에게 아주 중요한 신호를 줍니다. 이 환경은 내가 조절해도 된다. 이 감각이 생긴 강아지는 산책 중에도 불안이 줄어듭니다. 불안이 줄어든 산책은 산책 후 행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강아지는 감정을 정리할 것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회복 시간이 짧아지고 집사를 다시 선택하는 순간이 빨라집니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 강아지는 산책을 두려움이나 흥분이 아니라 안정으로 기억합니다. 이때부터 산책 전 행동이 달라집니다. 문 앞에서 폭발적으로 흥분하던 모습이 점점 줄어듭니다. 리드줄을 보면 차분하게 앉아있거나 집사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훈련의 결과가 아닙니다. 경험의 결과입니다. 강아지는 산책은 안전하게 끝난다는 기억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억이 충분히 쌓인 강아지는 산책 전에도 감정을 스스로 조절합니다. 그리고 이 조절 능력은 산책 외의 상황에도 확장됩니다. 집 안에서의 초조한 행동이 줄고 분리 상황에서도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산책이 강아지의 하루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사가 산책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입니다. 산책을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는 일로 보면 강아지는 항상 따라가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산책을 강아지가 세상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보면 집사의 역할은 달라집니다.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역할 변화는 강아지에게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강아지는 집사가 모든 상황을 통제하지 않아도 안전하다는 것을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 신뢰는 산책 후 행동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강아지는 집에 돌아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호흡이 느려지고 눈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집사를 찾습니다. 이 순서가 유지될 때 강아지와 집사의 관계는 산책을 거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반대로 이 순서가 계속 깨지면 강아지는 산책을 마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산책 문제를 해결하려면 산책 후 행동만 고치려 해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산책 전, 산책 중, 산책 후의 흐름을 하나로 봐야 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한 집사는 강아지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대신 환경과 선택지를 설계합니다. 이 설계는 강아지에게 자율성과 안전을 동시에 줍니다. 그 결과 강아지는 집사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산책이 관계를 망가뜨릴 수도 깊게 만들 수도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강아지가 산책 전후로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은 혼란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그 정보를 어떻게 읽느냐가 집사의 선택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강아지의 행동을 바꿉니다. 산책은 하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관계를 설계하는 반복입니다. 이 반복이 강아지의 평생을 만듭니다. 강아지 산책 전후 행동이 달라지는 이유는 훈련이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감정 흐름의 문제입니다. 강아지의 행동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해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초상세 분석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